이 브랜드, 일본 워크웨어도 아니고 미국 브랜드도 아닙니다. 그런데 데님, 스웨트셔츠, 밀리터리 자켓들을 보면 이건 진짜다 싶은 브랜드입니다. 셀비지 데님, 빈티지스러운 자켓, 1940년대 미국 덱 자켓까지 유행 안 타는 옷을 가장 집요하게 만드는 한국 브랜드. 오늘은 아웃스탠딩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 마니아들이 아웃스탠딩에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지, 왜 브랜드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영상 하나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웃스탠딩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이 브랜드 또 지난번에 제가 유니폼 브릿지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끼주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끼주님의 영상을 보면서 제가 유니폼 브릿지와 그 다음에 아웃스탠딩 이 두 개를 확실히 알게 됐고, 하나 더 있어요. 에스피오나지라는 브랜드도 있던데, 뭔가 워크웨어, 밀리터리, 아메카지, 프레피 이런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 막 이제 어차피 기준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로 요 아웃스탠딩이라는 브랜드를 많이 입으시길래 눈여겨보고 있다가 또 알고리즘 테러 집단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정복을 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고 있는 요 빈티지 그 피싱 자켓의 브랜드, 바로 아웃스탠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웃스탠딩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요, 워크웨어, 밀리터리, 바이크, 아웃도어 등 아메리칸 빈티지 캐주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오래 입을 수 있는 퀄리티, 패턴, 소재에 집착하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유니폼 브릿지 거 그대로 입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그 두 브랜드가 지향하고 있는 점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아웃스탠딩도 복각, 그러니까 과거를 재해석하는 그런 의류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요. 이 아웃스탠딩의 이제 법인은 컴포트 네이비인데 대표이사가 이제 강성진 씨죠. 이 아웃스탠딩이라는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메리칸 캐주얼의 유행 타지 않는 실용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등 워크웨어나 아메카지, 시티보이 이런 그 강한 경쟁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본인들만의 디테일이나 제작 기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 요 두 개에서 시작된 브랜드가 바로 아웃스탠딩입니다. 아웃스탠딩은 이제 2015년에 설립이 된 브랜드고요. 이 아웃스탠딩의 브랜드 철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메리칸 캐주얼, 즉 1900년대부터 이어져 온 그런 빈티지, 워크웨어, 바이크, 밀리터리 등 아메리칸 캐주얼을 연구하고 재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빈티지 캔버스도 1940년대 피싱 그 자켓을 모티브로 했다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아메리칸 캐주얼의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소재와 부착물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웃스탠딩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소개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영상이 나오는데 본인들의 어떤 그 옷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실 원사를 짜내고 박음질을 하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나와요. 그렇게 계속해서 원단을 개발하고 또 생산하고 또 오리지널리티를 위한 어떤 그런 그 부자재들을 수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소재나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고요. 좋은 의미의 집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드명처럼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의상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 철학입니다. 아웃스탠딩, 브랜드 네임, 이게 영어 단어로 아웃스탠딩을 검색을 하면 눈에 띄는 두드러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웃스탠딩, 서 있는데 혼자만 밖에 서 있는 거야. 이거 제가 학생들 영어 가르칠 때 많이 아웃스탠딩이라는 단어 가르칠 때 많이 하는 건데, 서 있는데 밖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계 일학인 거죠. 혼자만 눈에 띄니까. 이게 이제 동사로 가면 스탠드 아웃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혼자 밖에 서 있는 거. 그만큼 본인들의 의상을 통해서 눈에 띄고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브랜드 네임에서도 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어떤 두드러진 감성, 이런 것들을 브랜드 네임에서 표현을 한 거죠. 아웃스탠딩이 두드러지게 로고 플레이를 하는 그런 의류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보통 이제 레터링들 많이 사용을 하고요. 택이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로고가 하나 있는데 마이티 타이거라고 있어요. 좀 귀여워요. 주로 반팔이나 스웨셔츠류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마이티 타이거 약간 힘 있는 타이거잖아요. 그 플라잉 타이거 부대 로고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그런 로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마이티 타이거 정도가 요 아웃스탠딩의 좀 로고 상징적 트레이드 마크,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아웃스탠딩의 시그니처 아이템은 뭐가 있냐? 저는 셀비지 데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웃스탠딩 셀비지 데님은 없는데, 끼주님도 아웃스탠딩 셀비지 데님을 굉장히 많이 착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실제로 1940년대 후반에 그 미국 셀비지 데님 팬츠를 복각한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이 셀비지 데님 같은 경우 이제 14.8온스 정도인데 요 정도 두께감이면 뭐 엄청 헤비한, 보통은 이제 16에서 18이 겨울용, 그리고 이제 20온스 이상이 되게 헤비하고 마니아틱한 그런 데님 온스를 말하는데 14.8이면 약간 표준 중에서도 좀 두툼한, 탄탄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청바지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또 히든 리벳 등 디테일을 재현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한 12만 8천 원 정가 기준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리바이스라든지 혹은 뭐 다른 청바지 브랜드들 복각하거나 혹은 그 원단을 제대로 살린 그 청바지들은 막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근데 그것 치고는 굉장히 입문용으로, 셀비지 입문용으로 되게 훌륭하다 라고 해서 인기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티 타이거가 들어간, 이것도 아웃스탠딩의 어떤 그 시그니처다. 뭐 반팔티라든지 혹은 스웨셔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뭐 저는 사실 호랑이 하면 저는 이제 인간 겐조니까 저는 뭐 겐조를 버릴 수가 없어서 뭐 마이티 타이거는 뭐 당분간 살 계획은 없긴 한데, 뭐 저에게 아웃스탠딩이 협찬을 주신다면 제가 뭐 겐조에서 뭐 갈아탈 마음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밀리터리 아우터들 되게 잘해요. 특히 1940년대 미군 그 해군의 그 덱 자켓 있잖아요. 그 부두나 이런 데서 입는 거. 그런 그것들을 복각한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또 이런 피싱 자켓이나 혹은 피시테일 파카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운틴 다운 파카라고 해서 약간 90년대 그 아웃도어, 그 등산 이런 파카들을 좀 재해석한 제품들도 시그니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아웃스탠딩의 가격대는 어떠하냐?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유니폼 브릿지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그 파카, 마운틴 파카류들이 구스다운으로 갈 경우에 뭐 한 40만 원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그 마운틴 파카, 요게 한 20만 원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M65 피스테일 파카 같은 경우도 한 20만 원대 중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셀비지 데님 자켓류들이 뭐 한 10만 원대 중반 이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티 타이거 로고가 들어간 후드나 스웨셔츠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다 10만 원대 언더, 뭐 한 8, 9만 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셀비지 데님류들도 뭐 한 10만 원대 한 중반, 뭐 한 13, 12, 뭐 14 요 정도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할인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피싱 자켓 같은 경우 정가 15만 원인데 4만 원대에 구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할인 폭들이 세게 지금 할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할인하는 제품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 아웃스탠딩과 비교할 만한 브랜드는 뭐가 있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유니폼 브릿지 그대로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봤을 때 아웃스탠딩과 유니폼 브릿지가 좀 가장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 거기에 이제 프리즘웍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약간 프리즘웍스는 좀 더 약간 워크웨어 느낌, 그리고 좀 더 데일리스럽다면 이 유니폼 브릿지는 좀 더 미니멀하고 빈티지스러운, 물론 둘 다 밀리터리, 워크웨어, 복각 이런 키워드들에서는 결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사실 비슷하게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라이벌이자 아주 건강한 경쟁자 관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스트로그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래식과 그 다음 밀리터리를 복각한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좀 더 드레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로 가면 뭐 가격대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아카이브 기반, 고증, 복각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면 버즐릭슨이나 더 리얼 맥코이 혹은 웨어하우스 이런 제품들은 사실 되게 비싼 브랜드들이잖아요. 복각 제품들 중에서, 그 브랜드 중에서. 근데 이제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어슬로우, 뭐 데님이나 워크웨어를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낸다라는 측면에서 물론 가격대는 다 제가 말씀드린 이 브랜드들이 다 상위 호환이죠. 이 아웃스탠딩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웃스탠딩은 눈에 띄지 않는 강자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유니폼 브릿지가 운영 법인인 커넥터스의 힘에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도 굉장히 많이 오픈하고 힘을 얻는 그런 반면에 아웃스탠딩은 그 정도로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외국 15개국의 그 편집샵에 들어갈 정도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래서 약간 유행보다는 제품력으로 오래오래 갈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도 사실 그렇게 막 눈에 띄는 모델들을 섭외하고 있지는 않고요. 아마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그러는 것처럼 캠페인, 룩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자신들의 가치를 앞으로도 올려갈 그런 아웃스탠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빈티지를 리서치해서 패턴이나 소재를 개선해서 현 시대의 트렌드에 접목시키는 그 루틴은 아마 계속해서 이 아웃스탠딩이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많은 패션 브랜드들 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남는 브랜드 사실 많지 않죠? 하지만 아웃스탠딩은
지금 예쁜 옷이기도 하지만 5년 뒤에도 입고 싶은 옷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유행에 휘둘리고 싶지 않고 옷을 소비가 아니라 함께 늙어가는 동반자로 보고 싶은 분들, 아웃스탠딩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댓글 알죠? 안녕.